오늘은 한등식과 나머지 정리를 하기 전에 나눗셈 해야 되는구나.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많은데 오늘 나머지 정리할 수 있으려나? 보이니? 네. 다항식의 나눗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수를 나눗셈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몇 페이지니? 40페이지. 40. 우리가 자연수를 나눗셈을 할 때 2603 나누기 112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밑에다가 2603을 써주시고 기억자 그리고 기억자 옆에다가 112 나누는 수를 쓴 다음에 처음부터 2603을 전부 나누지는 않지. 지금 나누는 수가 3자리니까 앞에서부터 3자리만 봤을 때 나누는 수가 얼마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두 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얘네 둘을 곱해서 아래에다가 써줬어. 그리고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주는데 뺐을 때 밑에 2자리가 내려오잖아. 그러면 우리가 나누려면 3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에 있던 3을 그대로 내려서 써주고 3은 3이요. 이렇게 남은 27은 나머지 라고 했었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23이라는 몫이 나오고 땡땡땡 27 이렇게 나머지를 표현을 해줬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까지 했던 나눗셈의 방식이고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는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따라갈 거야. 중요한 건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내림차순 정리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 원래 우리가 단항식의 나눗셈 할 때는 뭘 사용해서 나눗셈을 했는지 기억나니? 단항식일 때 단항식,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이라든지 단항식 나누기 단항식. 예를 들면 2x 세제곱 아니다 6x 세제곱 y 제곱 z 나누기 xy 제곱 z 이런 거 기억나? 네. 이때는 뭘 사용해서 했어? 그냥 지수 법칙 사용해서 했었지. 어쨌든 각 문장의 지수에서 나누는 수의 지수를 빼줬어. 근데 이제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으니까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은 어떻게 했어?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분배법칙 혹은 곱셈 공식을 사용해서 정리를 했었지.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면 2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3 나누기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런 걸 할 거야. 그럼 아까랑 똑같이 나눠지는 수를 여기에다가 쓰고 보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3차항, 2차항, 1차항이 없지 지금. 그럼 1차항 자리는 비워줄 거야. 여기를 이만큼 띄고 그 다음에 플러스 3 적어주면 돼요. 이제 아까처럼 기억자 거꾸러진 기억자 를 그리고 왼쪽에다가 나누는 수를 써주면 되고 나누는 수는 항이 비어 있어도 자리를 안 비워놔도 돼. 나누는 수는 왜 비워놓냐면 우리가 이거 나눠서 이런 식으로 곱해서 내려올 때 그때 차수별로 나누어서 내려올 거거든. 그래서 자리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1창이 없어도 여기에 곱해서 1창이 나올 수가 있잖아. 그 자리를 지금 비워주는 거야. 그러면 아까처럼 곱해서 들어갈 건데 여기다가 곱해서 들어갈 건데 얼마를 곱할 거냐? 최고차 항만 보면 돼. 여기서의 최고차 항 x제곱이고 여기서의 최고차 항 2x 세제곱이지. 얘네 둘을 똑같이 맞춰준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x제곱에다가 뭘 곱해야 2x 세제곱이 되겠어? 2x 곱해주면 되겠지. 위에다가 2x 써놓고 여기에 모든 항에다가 2x를 곱해서 내려올 거야. 됨? 이제 아까처럼 위에서 아래를 빼주시면 되고 4x제곱, 여기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4x 빼니까 얼마 되겠어? 마이너스 4x. 그리고 3은 자리를 맞춰주기 위해서 내려와 주시면 돼. 이번에 똑같이 차수랑 개수 맞춰줄 건데 차수는 x제곱으로 똑같으니까 개수인 플러스 4만 곱해주면 되겠어. 됐니? 됐어? 자연수의 나눗셈을 할 때는 이렇게 빼서 내려온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으면 더 이상 나눗셈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얘를 그대로 나머지로 남겼어. 여기의 경우에는 수의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차수를 보는 거야. 빼서 내려온 녀석이 나누는 수보다 차수가 작으면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부분은 나머지로 그대로 내려가시면 돼. 그러면 이때처럼 이렇게 땡땡땡 이런 식으로 쓰냐? 그건 아니야. 우리 검산식이라고 기억나니? 검산식. 여기 초등학교 때 이거를 배웠을 때 그 다음에 검산식이라고 배웠을 거야. 내가 나눗셈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검산식은 나눠지는 수 2603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나누는 수에다가 몫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나머지를 더했을 때 얘가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검산식. 그럼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을 쓸 때는 항상 이 땡땡땡 요거 안 쓰고 항상 검산식으로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2x 세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3 2 x제곱 에다 뭐 붙었을까? 아니다. 플러스 2에다가 몫인 2x 플러스 4를 곱하고 거기에다 8x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3이라는 나머지를 더해주시면 된다. 되니? 네. 그럼 여기를 전개해서 얘를 계산해주면 실제로 얘가 나온다는 얘기네. 한번 해볼까? 2x 세제곱 플러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8x 올라리 4x 2x 6 마이너스 2x 아 1차 4x 8x 마이너스 8x 없어지고 뭐지? 저기 2에 4 곱해야 되는데 3 곱해서 플러스 6 저기가 아 오케이. 자, 그럼 나눗셈은 이런 식으로 몫에다가 나눈 수를 곱하고 나머지를 더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점. 또 하나는 우리가 자연수의 나눗셈을 할 때는 나머지가 음수로 나온 일이 있었니? 아니요. 없었지. 네. 나머지는 보통
평은 양수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었는데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음수도 나머지로 나올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됨. 됐고 43페이지 개념 확인부터 풀어볼까? 하기 전에 방금 우리가 나머지가 여기서 빼서 나온 수가 우리가 나누는 수보다 짝수가 작을 때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다고 봤어. 그럼 여기 나오는 나머지 차수는 항상 내가 나누는 식보다 식의 차수보다 어떨까? 작아야 돼. 같으면 될까 안 될까? 같으면 안 돼. 같으면 한 번 더 나눠줄 수 있다는 뜻이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개념 체크 한번 풀어보자. 우리가 등식에 대해서 여러 번 배웠어, 그치? 등식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뭐랑 뭐게? 예? 등식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방정식. 오. 과 항등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신데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뭐가 다른 건지 아니? 방정식과 항등식을 방정식은 항상 성립하고. 그치? 네. 항상 성립하는 거고 방정식은? 방정식이 뭐야? 얘는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판별되는 식을 말하는 거야. 너 수련회 간 적 있니? 수련회 안 가봤어? 네. 어쩌다? 코로나 때문인가? 그럴걸요. 안타깝다. 중학교 2학년인데 그 수련회 가면 수련회 교관들이 있잖아. 네. 그 교관들이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들은 너희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천사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다 이런 말 들어봤어? 그것처럼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게 방정식. 그래서 우리들이 방정식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미지수의 값을 찾아내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방정식을 푼다,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럼 항등식은 요거 그럼 방정식이 미지수의 값에 참이 될지 거짓이 될지 그게 달려있는 거지. 그래서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 항등식은 미지수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선인 식을 말하는 것이 항등식. 그러면 항등식에서는 우리가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게 별 의미가 없겠지. 뭘 집어넣든 항상 참이란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것은 x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고 냅다 주진 않아. 대신 다른 말로 항등식임을 표현을 하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게 항등식이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으려면 거기서 문제에서 보통 쓰는 말들이 무슨 말들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x에 관한 항등식. 뭐야? 옆반에 누구 있는지 봤니? 기억반이요. 혹시 멧돼지들 살고 있어? x 값에 상관없이 모든 수 x에 대하여
상관없이 모든 수, 의미의 수, 항상 뭐 어떤 수 이런 말들이 나오면 너는 아 이거 항등식 얘기하는 거구나. 항등식 써야겠잖아. 그래서 뭐냐 항등식의 성질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돼. 오케이. 그러면 항등식의 성질 우리가 써야 하는 일단 문제에서 말하는 게 항등식이라는 걸 알아먹었다면 어떤 항등식의 성질을 쓸 수 있을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항등식의 성질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거야. 항등식이 뭔지 여러 번 본 적은 있지. 항등식이라는 걸 처음 배울 때. 그래서 봤을 때 아,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들이 항등식이잖아.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도 보면 당연한 소리긴 해. 첫 번째가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긴 예를 들면 EX 플러스 8이 AX 플러스 2 이 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좌변은 지금 x 1창의 개수가 2지 오른쪽에도 x 1창이 하나가 있어. 그럼 그 녀석의 개수는 2여야 될 거야. 왼쪽에 8이라는 상수항이 하나가 있고 오른쪽에 b라는 상수항이 하나가 있으니까 b는 얼마여야 돼? 8이어야 돼. 근데 만약에 우변에 2창이 하나가 추가됐어. 그럼 c의 값은 얼마여야 되겠다? 0이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성립돼야 돼. 위에 있는 시뻘건 항등식을 것이면 내가 x에다가 1을 대입하겠다고 하자. 그러면 좌변은 얼마가 돼? 10이 돼. 우변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데 a, b, c를 다 더해서 1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x에다가 0을 넣었어. 그럼 여기 사라지고 좌변은 8이 되고 우변은 사라지고 b가 남겠다. 이런 식으로 b의 값을 구할 수도 있는 거. 그러면 이 두 가지 성질을 갖다가 우리는 그럼 항등식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방정식에서 우리가 미지수의 해를 찾아야 된다면 항등식에서는 뭘 찾아야 될 거 같니? 항등식에서 보통 뭐 하라고 시킬 것 같아? 문제에서. 그렇지. x값은 우리가 뭐를 넣든 상관없으니까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그렇게 만드는 개수를 보통 안 준단 말이지. a, b, c 이런 상수로 대체했었어.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그 개수를 찾아내는 일이야. 미지수는 x값을 모르니까 미지수라고 하잖아? 그럼 개수를 모르면 그 개수는 뭐라고 부를까? 개수. 안정해져 있는 개수. 안정하다. 안정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 정하지 못했다. 네가 만약에 진로를 아직 못 찾았어. 그럼 너는 진로 미정 상태야. 그래서 우리는 그 개수를 미정개수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개수를 찾아내는 방법을 갖다가 미성계수법이라고 부를 거고,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개수 비교법.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 자, 이렇게 생긴 항등식에서 내가 개수 비교를 한다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겼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둘이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가지고 뭐가 다른지 봐서 똑같이 만들어가는 거를 개수 비교법이라고 해. 그럼 여기서 1차의 개수를 비교해봤더니 a 플러스 b라는 좌변의 1차의 개수는 얼마가 돼야 되겠다? 1이 돼야 되겠다. 상수는 얼마가 돼야 되겠다? 네, 마이너스 b라고 돼 있으니까 b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a는 얼마? 3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개수 비교법. 대신에 이 개수 비교법을 하려면 이렇게 1차의 개수가 얼마, 1차의 개수가 얼마, 상수항이 얼마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걸 쓰려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서 시작해야 돼. 뭐가 막 곱해져 있다. 다 전개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돼. 끔찍하지. 그래서 개수 비교법은 식이 좀 간단할 때 쓰기가 편해. 그럼 수치대입법. 수치대입법은 똑같은 식에다가 x에다가 뭐 넣어볼까? 1 넣어볼까? 그래. 그러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b는 1 플러스 2로 들어가서 a가 3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고, 내가 b를 구하고 싶으면 x에다가 뭘 넣을래? 0을 넣으면 a가 다 날아가겠지. 마이너스 b는 2, b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수치대입법. 수치대입법은 아까 전에 막 곱하기 이렇게 막 곱하기로 엮여 있어가지고 개수 비교법을 쓰자니 하나하나 전개를 해야 돼서 빡세다. 근데 이때 수치대입법으로 x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이 많은 항들이 전부 0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 이제 수치대입법을 쓰는 거야. 몇 개 해보고 싶은데. 개념 체크해서 3번 한번 볼래? 개념 체크 3번 보면 x에다가 뭐 넣으면 깔끔하게 되겠어? 등식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되지. 그럼 x에다가 내가 1을 넣으면 좌변이 깔끔하게 0으로 다 날아갈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치대입법을 한번 쓰고, 그 다음에 그것만 쓰면 이제 c 값은 구할 수 있는데 a, b 값은 구하기 힘들잖아. 그러면 여기서 다 전개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개수 비교를 할 수 있는 건 최고차항과 상수항 이 두 개는 바로 나오지. 그래서 이 두 개는 개수 비교법으로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어. 뭐 최고차항은 x세제곱 나오니까 넘기고, 상수항은 좌변에서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b. 우변 보니까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럼 b 값을 알 수 있겠지. 이제 a 값은 수치대입법으로 x에다가 2를 넣거나 아니면 전개해보거나 그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 한번 해볼래?
했니? 네. 얼마임? 3번? 네. ABC 값을 각각 구하랬는데. 아, 슬슬 정신을 놓기 시작한 거야. A는 1, B는 3, C는 2. 1, 3, 2. 오케이. 4번 보면 다항식에 나눗셈 얘기를 또 하고 있지. 항등식 단어인데 다항식에 나눗셈 얘기를 왜 할까? 아까 우리가 다항식에 나눗셈 했을 때 검산식으로 나타낸다고 했던 거 기억나? 네. 검산식으로 나타내서 예를 들어 다항식 fx를 다항식 fx는 qx로 나눴을 때 네. 몫이 qx가 안 되는데 q 안 되고 r 안 되고 px라는 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가 나오고 나머지가 x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검산식으로. 그러면 이것 또한 x에다는 항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내가 x에다가 뭘 넣든 간에 상관없으니까. 왜? 오른쪽은 왼쪽을 변형한 것 뿐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항등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문제는 나중에 풀어보시길. 네. 대표이제 1번만 잠깐 볼까? 이거는 무슨 미정계수법을 사용해서 구하고 싶니? 이런 거는 수치 대입이 더 편해. 네. 왜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첫 번째가 날아가고 x에다가 2를 넣으면 두 개가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날아가기 편한 것들, 이런 것들은 수치 대입을 쓰는 게 좀 더 편하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좀 더 편한 거를 쓰면 돼. 내가 계수비교법을 쓴다고 답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완전 너의 풀이 선택일 뿐이니까. 그 다음 나머지 정리를 한번 보자. 나머지 정리 뭐에 대한 얘기일 것 같니? 방금 봤다 나머지에 대한 얘기겠지? 네. 나머지 정리라는 건 내가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알고 싶어. 1차식이어야 돼. 근데 직접 나누자니까 시간 아깝고 귀찮아. 그래서 이 나머지 정리라는 걸 쓰면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빡 한 번에 알 수가 있다 라는 거야. 자, 내가 다항식 fx를 x-알파로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r이라고 하자. fx를 그럼 나머지가 몇 차식으로 나올까? 나머지가 몇 차식으로 나올 것 같아?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수의 차수보다 작아야 돼.
그럼 내가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예? 1차보다 차수가 낮으면 뭐야? 0차. 그러니까 그냥 상수는 말하는 거야. 나머지는 상수로 나올 거야. 그래서 RX가 아니라 아마라고 쓴 거고.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fx는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qx 플러스 r이다. 이렇게 나타낼 거지. 네. 그리고 이거는 x에 대한 항등식이네. 네. 그럼 내가 여기서 이 r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거야. 네. 그럼 수치 대입법으로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될까? 얼마를 대입해야 이 앞에가 싹 날아가겠어? 알파를 대입하면 싹 날아가겠지. f 알파는 알파 마이너스 알파 q 알파 플러스 r. 우리 q 알파 얼마인지 모르는데 상관없어. 어차피 여기는 싹 0으로 날아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알고 싶으면 그냥 x에다가 알파를 넣어보면 그게 바로 나머지가 될 거야. 이번에는 x 마이너스 알파 말고 x는 ax 플러스랄까? ax 플러스 b. 그럼 나는 나머지 몫이 qx 나머지 r이라고 하자. 이러면 fx는 ax 플러스 b에다가 qx 곱하고 플러스 r. 이번에는 x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싹 날라갈까?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b. 그러면 핵심은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fx가 대입했을 때의 값이 그 나머지가 되겠다라는 거 알겠지? 네. 이런 게 나머지 정리야. 조립제법을 먼저 할까? 인수정리를 먼저 할까? 조립제법, 인수정리? 그 다음에는 인수정리. 자, 아까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에 대한 얘기라 그랬지. 인수 정리는 당연히 인수에 대한 얘기야. 네. 인수가 뭐였는지 기억나니? 네. 약수, 그지? 다항식에서 약수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다항식 fx에서 f 알파가 만약에 0이라면 r이라는 나머지는 0. 이 r은 무슨 나머지로 말하는 거지? 서우야 들어와. 들어와 있어. 들어가는 건가요? 예, 들어오세요. 네. 곧 끝납니다.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여기란 얘기야. 다시 말해서 f 알파가 0이라면 fx는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그래서 fx는
x-알파에다가 뭔가의 목 qx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그럼 이건 뭘 뜻하냐면 우리가 막 4차 이런 개 복잡한 방식을 인수분해를 해야 돼. 인수분해 공식 쓸 수 있는 것도 뭔지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 그 다항식에다 적절한 x값을 넣어가지고 그게 만약에 0이 된다면 걔는 x 마이너스 그 수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고, 내가 그 다항식을 방금 그걸로 나눗셈을 하게 되면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지. 이거 지금 인수분해 된 상태야, 그치? 네. 그래서 좀 더 손쉽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x에다가 어떤 수를 넣어야 인수분해가 될 건지, 어떤 수를 넣었을 때 0이 될 건지 그거를 바로 생각하는 건 힘들겠지? 물론 너희들은 1, -1, 2, -2 이런 식으로 넣어보겠지만 무작정 기준도 없이 넣는 건 아니고 넣는 기준이 따로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할까? 2분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할까? 다음 시간. 다음 오늘 수요일인가? 뭐 금요일에 하자.